안녕하세요. 익산 와우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오홍근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그리고 아주 흔하게 접하는 관절 질환에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또 제공되고 있고 많은 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요법과 비수술적 요법, 병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차이점들, 그리고 어떤 효과가 더 기대 효과가 더 좋은지, 특히 관절 질환에서 카티세이브가 미치는 효능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 관절 질환으로서 개체 수는 약 12두 정도가 됐고요. 특히 여러 관절 질환 중에서 슬개골 탈구와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기타 관절 질환으로 인한 파행을 나타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카티세이브의 투여 방법은 1회 관절 강내에 주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 관찰 기간은 본 보고서에는 4주만 좀 담았습니다. 측정 항목으로는 CBC나 케미스트리, 방사선, 보행 능력 평가 등을 하였습니다. 6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진행에 앞서서 먼저 보행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산 제품으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사지보행을 하는 반려동물과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의 무릎 구조는 정면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옆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보행 분석기는 반려동물이 걸을 때 압력 센서가 내장된 트레드밀을 보행을 할 때 압력과 그 다음에 기울기 등을 수치와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장비입니다. 제브리스라고 독일산 제품입니다. 반려동물에서는 전지와 후지, 체중의 비중은 정상견에서는 전지의 보통 60%, 후지의 40% 정도이며, 보행 분석 시 보행 패턴, 무게 중심, 대칭성과 압력을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게 되면 61%, 64% 써있는 게 전지의 체중 부하율 퍼센트고, 후지 쪽으로는 44%, 45%의 체중 부하가 일어나는 정상 보행 패턴입니다. 기울기 자체도 전지 쪽에서는 1.9%, 후지 쪽에서는 8.3% 정도 대칭 비율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울기는 보통 0점에서 2점까지가 정상적인 범위라고는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비수술군, 수술을 하지 않고 카티세이브만 관절 광내에 1회를 주사한 개체들에 대한 그룹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비글이고요. 체중은 10kg 정도가 나갑니다. 나이는 6살이고 증상은 우측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내고난 케이스입니다. 페페드 사인이나 오스테오파이트 이런 것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비글의 활동성이라든가 체중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술적 요법이 더 권장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그 비용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보호자분은 먼저 관절각 내에 카티세이브 주사를 옵션을 선택을 하셨고요.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하고 4주 후에 관찰한 자료입니다. 10kg에 6살 우측 십자인대 파열로 내용한 비글에서 에이티즈사의 카티세이브 관절각 내 주사를 1회한 개체로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각 트레드밀 측정을 하였습니다. 좌측에서 보면은 보행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고 우측은 좀 편해 보이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앞다리 체중이 보통 80%, 뒷다리가 53%, 11%로 우측에 웨이트 베어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메트리 인덱스 자체가 뒷다리 쪽에서는 약 127.9%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쪽 다리로 체중을 싣다 보니까 기울기 자체가 왼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4주 동안에 가급적이면은 케이지 레스트나 최대한 보행을 자제하고 보조기를 채운 상태에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4주 후에 이제 측정이 되었을 때는 체중의 분포도 자체가 상당히 평준화가 됐고요. 시메트리 인덱스 자체는 뒷다리에서 127% 했던 것이 40%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베어링 하는 수치도 좌측에서는 40%, 우측에서는 27% 정도로 11%에서 27%로 2배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비글입니다. 7.4kg 정도의 5살 정도 되는 아이고요. 십자인대 파열로 내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십자인대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생기는 건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비만이거나 이런 경우일 때 십자인대 파열은 잘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비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활동성이 좀 강한 아이여서 일단 수술 전에 트레드밀을 돌렸고 4주 후에 또 트레드밀 측정을 하였습니다. 좌측에서는 약간 불편해 보이게 걷고 카티세이브 주사를 놓고 4주 후에는 조금 그래도 보행이 편안해 보이는 영상이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보고서입니다. 처음 내원을 했을 당시에 전지 쪽으로는 약 80%대의 체중 부하가 있고 오른쪽이 아프니까 왼쪽으로 체중의 부하를 더 싣고 있고요. 그래서 좌측 후지는 55%, 우측 후지는 17% 정도로 웨이트 베어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울기 자체도 보통 후지에서는 약 105% 정도의 변화가 있고 7.9도까지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보행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티세이브 1회 주사와 무릎 보조기 착용, 제한된 운동 범위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4주 후에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웨이트 베어링이 좌측은 49%, 우측은 41%로 거의 비슷하게 도달을 하였고요. 시메트리 인덱스도 후지에서 105%에서 17%로 많이 감소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의 기울기 자체도 1.3도 정도로 거의 정상에 가까운 보행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크샤 테리어고요. 2.7kg 6살입니다. 만성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었고 슬개골 탈구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후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을 해서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내원 당시에는 보행 측정기기 자체가 인식할 수 있는 체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안 관찰과 보행 패턴만을 분석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 내원 당시에는 아주 마일드한 웨이트 베어링만 확인이 됐었고요. 이후에 에이템즈 사이에 카티세이브를 관절 강내에 주사를 하고 패턴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카티세이브 투여 이전에는 완전히 웨이트 베어링이 되지 않게 발을 들고 다녔지만 2주 후 보행 평가 시에는 웨이트 베어링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보호자분이 수술적 치료를 원하셔서 4주까지의 관찰은 못했고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사실 뭐 TPLO나 CTW나 이런 많은 옵션들이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이즈에 대한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보호자분은 레터럴 슈처폼을 선택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또또라는 친구고요. 2.8kg의 말티즈입니다. 나이가 14살이 되었고 만성적인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에 내원한 것은 십자인대 파열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형외과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수술적 요법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나이나 체중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솔루션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티스템이라든지 애니콘주라든지 카티세이브 이런 형태의 관절강내 주사들이 나온 것은 저희 임상가들한테는 굉장히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참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14살에 절골술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웠고 또 보호자분이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에이템스사의 카티세이브를 관절강내에 주사를 하였습니다. 첫 내원 당시의 보행 패턴과 4주 후의 보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사 전에는 서 있더라도 토우 터칭만 되는 상태였고 웨이트 베어링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사 2주 후에는 후지에서 웨이트 베어링이 확인은 되나 측정 크기가 되게 작았습니다. 주사 4주 후에는 왼쪽 후지에서 11%까지 웨이트 베어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울기는 9.4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일단 통증 부분에서 많이 경감을 하게 돼서 살짝 뒷덜에도 만지거나 갑자기 뛰다가 소리 지르는 뭐 그런 행동들이 사라져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9.6kg고요. 6살이고 웰시콕입니다. 좌측에 레디어스 디스탈 본 로스가 생겼던 개체입니다. 친구는 한번 개들끼리 싸우는 그런 교상으로 인해서 앞다리를 물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별 상처가 없어서 가만 내버려 두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꾸 앞다리를 저는 그런 파행들이 나타나서 내원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척골 쪽에 말단부, 원이단 쪽이 상당히 본 로스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었고 외상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도 이상해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한 항생제를 한 일주일 정도 쓰고 그 이후에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여전히 파행은 계속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sul자에 따라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본 로스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관절 고정술을 선택을 하게 되죠.
관절 고정술 전에 카티세이브를 관절 쪽에 인젝션을 해보고 측정을 해보는 걸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시술 전에는 본 로스 상황이 보였지만 4주 후에는 본 로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 멈추고 뼈가 차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술 전과 후에 보행 분석기 측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에의 보행 분석 패턴입니다. 좌측 전지가 아팠기 때문에 체중이 거의 우측으로 쏠려 있게 됩니다. 좌측에는 39%, 후지에는 29%, 우측 전지에는 80%, 우측 후지에는 56%. 기울기 자체도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 카티세이브 주사를 하고 4주 후에는 축의 중심이 중앙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기울기도 0.9도, 특히 좌측의 체중 부하율이 61%, 35% 이렇게까지 향상된 것을 보였습니다. 보통 좌측 전지가 아프면 우측 전지와 우측 후지, 좌측 후지에 체중이 분산이 예측이 됐었는데, 전지의 파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축 자체가 대부분 체중 부하의 중심이 우측으로 쏠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케이스입니다. 17.5kg, 11살 웰시코기입니다. 꽤 오랫동안 좌측과 우측의 무릎에 퇴행성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친구는 좀 안타깝게도 IBDD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과체중을 넘어서 이제 비만에 가까워지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양측 무릎에 절골술을 해준다고 해도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할까? 그래서 일단은 관절 강내에 주사를 먼저 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술 전에는 보행 측정기에서 걸을 수 있는 상태는 당연히 안 됐고요. 보행 측정기에서 서 있는 것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술 4주 후에는 마찬가지로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행 측정기 위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까지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서 있었을 때의 체중의 부하량인데, 사실 이런 수치로 인해서 이 친구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우측 사진을 보게 되면 근처에 접근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어설프게라도 보호자 옆에 와서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썼던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후에도 수술적 처치보다는 재활과 침치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 케이스입니다. 비수술군에서 측정이 됐던 부샤 테리어고 6살, 슬개골 탈구와 십자인대 파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카티세이브 1회 주사로 해서 2주까지만 평가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호자분이 수술적 요법을 선택을 하셨고요. 체중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절골술에 대한 부분보다는 레터럴 슈처법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성격이 소심합니다. 병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도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소심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였었고요. 레터럴 슈처법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보강 수술을 하고 에이템제를 한 번 더 놔줬습니다. 처음에 측정도 되지 않았는데 수술과 카티세이버의 주사 4주 후에는 체중의 부하가 좀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요. 기울기 자체도 비수술 시보다는 1.7도 정도로 거의 정상적으로 가까워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보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살 정도 된 푸들이고요. 슬개골 탈구가 있어서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 재탈구되면서 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돼서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TTT를 좀 보강 수술을 해줬고, 그 다음에 레터럴 슈처법을 보강을 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카티세이버를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하였습니다. 추적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경남 사천으로 이사를 하셔서 추적 관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2.3kg 정도 되는 푸들이고요. 1살입니다. 푸들의 활동량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뛰어넘게 되는 케이스죠. 이 친구도 슬개골 탈구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를 교정을 하고 TTT로 보강 수술을 했고, 카티세이버를 주사 놓는 걸로 해서 빠른 회복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부안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추적 관찰은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4주 정도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4.5kg 되는 포메라니안입니다. 3살 정도 됐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체중이 4.5kg가 나간다는 얘기는 과체중을 넘어서 비만인 친구입니다. 1년 전에 슬개골 탈구로 인해서 타 병원에서 양측에 TTT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고요. 이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한 것은 십자인대 파열로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에게도 주사 처치와 관절낭 외법 처치, 절골술 이 세 가지의 선택 옵션을 드렸고요. 사실 절골술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다들 공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뼈의 상태,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절골술을 원하셨습니다. TPL로는 지금 현재 맞는 사이즈가 생산되지 않아서 CTWO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카티세이버를 관절 강내에 주사를 하였습니다. 수술 전의 보행 패턴과 4주차의 수술 보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좌측 파열로 인해서 체중의 부하가 좌측 후진은 14%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울기 자체도 4.7도 정도로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수술 4주 후에는 체중의 부하가 24%까지 증가를 하였고요. 시메트리 인덱스 69%에서 35%로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기울기 자체도 4.7도에서 2.0도, 정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은 보통은 이제 세 발로라도 잘 걷는데 비만인 친구들은 아예 보행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수술을 하고 카티세이버 했었을 때 4주차 때의 보행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사실 저희가 TPLO나 CTWO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16주까지는 운동 제한을 시키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경험상으로 봐도 2달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은 관절액이 싹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카티세이버나 관절액 같은 것들을 보충을 해준다면 회복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카티세이버 주사만으로서는 비글의 활동성을 좀 감당하기는 좀 어렵겠죠. 보호자분들도 잘 뛰다가 갑자기 깨갱하면서 많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수술을 좀 원하셔서 TPLO 수술을 하였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액이 싹 빠지기 때문에 카티세이버를 관절 강내에 주사를 하였습니다. 수술 전과 4주 후에 보행 분석 패턴의 변화입니다. 수술 전에는 웨이트 베어링이 11%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시메트리 인덱스도 127% 정도가 됐고 기울기도 좌측으로 9.3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TPLO를 수술하고 주사를 했었을 때 전지에는 70%, 후지에는 41%에 39% 거의 대등하게 수치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4주 후에 기울기 자체도 0.1도 기울기로 거의 정상에 가까운 게 회복이 됐습니다. 주사만 놨을 때보다 확실히 수술과 카티세이버 주사가 한 달 이상의 회복 기간을 당길 수 있었던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비글이고요. 7.4kg 정도 되는 케이스였고요. 앞서서 카티세이버만 주사를 하고 4주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활동성이 너무 수술과 아이템들을 한 번 더 놓는 걸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보행 패턴의 분석 비교입니다. 수술 전에는 우측의 체중의 부하가 17%, 대칭성에서는 후지에서는 105% 정도가 됐고요. 중심축의 기울기는 7.9도 정도로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TPLO 수술과 카티세이버 주사를 하고 4주 후에 36%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도 45%까지 줄게 되었고요. 축의 기울기조차도 2.8도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도 회복 속도를 카티세이버가 좀 빠르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직 수술만 한 케이스입니다. 슬개골 탈구 개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오직 수술만 잘 하고 마무리를 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행 측정을 비교 평가를 해봤습니다. 개체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케이스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슬개골 탈구가 있는 비중에서 이렇게 근육량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라이먼트만 잘 맞춰주게 되면은 상당히 회복이 빠른 개체들이죠. 그래서 활차구 성형과 TTT를 통해서 교정을 잘 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상황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보행 분석을 비교를 해보면 수술 전에는 우측에 그냥 불편함만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36%의 체중 부하가 되고 시메트릭 인덱스도 약간 44.9%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잘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행 분석을 해보면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기울기 자체도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4주 정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게 되면 대략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운동 제한을 하라고 프로토콜에서 권고를 하고 있죠. 약 3주 정도 무릎 보조기를 차고 운동 제한을 좀 한 상태였고요. 일주일 있다가 와서 보행 측정을 한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수술적 요법과 관절강내의 주사만 한 케이스에서는 웨이트 베어링 자체가 우측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술을 하고 관절강내에 카티세이브를 주사를 한 케이스도 역시 압력은 증가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체중 자체가 분산이 되는 기울기 자체도 비수술적 요법에서도 감소를 하였고 수술 후에 관절강내에 주사를 한 것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성을 보면은 수술과 비수술 모두 관절 질환의 재활이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소형견, 특히 이제 5kg 이하에서는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처치에도 약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프로토콜은 약간 3가지 정도의 옵션을 주는데요. 처음에는 보조기만 차는 거, 두 번째는 보조기 플러스 티스템, 애니콘주, 카티세이버 이런 것들을 주사를 해서 3개월 정도 유지하는 방법. 처음부터 이제 절골술을 해서 한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유지하는 방법. 이런 형태로 3가지 옵션 정도를 드리는 형태인데요. 비수술 그룹에서 주사 후 4주 후에 보행 측정 압력의 향상률은 52%까지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체중 분산, 즉 BOD 향상률은 27%였습니다. 또 수술과 주사를 동반을 했었을 때 AP와 BOD의 향상률은 각각 42와 22%로 비슷한 향상률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카티세이브의 관절강내 주사가 통증의 회복과 일상의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술로도 손색이 없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영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지속적인 방법은 역시 수술인데요. 수술 후에도 관절강내가 다 손실이 되는데 이때 수술 후에 관절강내에다가 재충전을 해줌으로써 좀 더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도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노령화, 비만화에 따른 관절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손색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채팅창으로 질문을 적어 놓으시면 간단한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라이브가 끝나고 취합해서 댓글 고정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카티세이브 팻 포함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절 쪽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자리 잡도록 많은 격려와 또 후기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